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무소속 앤소니 샘보그나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 정을 비난하는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가정상담소, 새생명재단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두 달여 공석으로 있던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신임 조윤중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경우 망명 신청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시장 탄생이 기대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선거 막바지 흑색 선전이 나돌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앤소니 샘보그나 후보는 민주당 시장 후보인 크리스 정을 비난하는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이종철, 폴김 두 한인 시의원 후보들이 마치 자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표기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무소속 시장 후보 샘 보그나 후보의 선거 홍보물. 샘 보그나 후보는 한글로 제작된 선거 홍보물에서 타운홀 및 도서관 이전 계획 등을 크리스 정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정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보물 하단. 시의원 선거에 나온 이종철과 폴김 후보의 이름을 기재해 마치 두 명의 한인 후보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크리스 정 후보를 비난하고 자신과 러닝메이트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한인 후보들은 이에 즉각 반박하고 선관위에 샘 보그나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킹 뉴스였습니다. 그 윌리 샘 보그나가 편지랑 그리고 신문 광고를 이렇게 내시면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 후보 이종철님이랑 저랑 윌리 샘 보그나의 크리스토퍼 정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피시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은 거는 아주 용납 못할 짓이고 지금 내가 카운티에 지금 그걸 고발을 하려고 그러고. 이와 관련해 샘 보그나 후보 측은 항의하는 한인 후보에게 자신의 홍보물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밥 휴긴 후보가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휴긴 후보는 주한 미군 복무 등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밥 휴긴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휴긴 후보는 재산세와 경제정책, 건강보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높은 뉴저지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I have a strong affinity to the Korean people and want to serve her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New Jersey to ensure they'v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ensuring we have the policies in New Jersey that make it an attractive place for our people to live, have our children go to school and be educated and grow.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주한 미군으로 복무한 휴긴 후보는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인은 물론 모든 주민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긴 후보는 미국은 이민자들의 헌신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이민자들을 환영하지만 미국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적법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민주당 메넨데즈 후보의 강세를 예상했지만 선거 막바지 휴긴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현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랫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한인들이 정부로부터 훈장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욕 가정상담소, 그리고 새생명재단의 설립자와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제 뉴욕 영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총영사관에서
해외 동포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어린이재단 방숙자 명예이사장에게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이,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인 김광희 씨와 새생명재단 대표 김세진 씨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수됐고, 총영사관과 행사장을 찾은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표창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온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집이구나 해서 굉장히 흐뭇하고 감사하고 내 생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They gave me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networking wasn't easy, and emotionally to survive in this industry. I want to thank you to all the members.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니까는 저희도 힘이 더 나고 참 그 대한민국 정부에 고맙기도 하고.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오랜 시간 동포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온 유공해외 동포분들께 포상을 전수하게 돼 기쁘다며, 250만 미주 동포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노력한 끝에 고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었다며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두 달여 공석으로 있던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신임 조윤중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신임 문화원장은 공사 중인 맨하탄 코리아 센터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외교부의 개방형 공개 모집을 통해 뉴욕 문화원장에 선임된 조 문화원장은 오늘 오후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방향을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맨하탄에 건설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의 문화가 미국의 일상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그 건축 사업이 지난 10월달에 아주 잘 성공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 문화가 좀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지로서 성공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신임 조윤중 문화원장은 서울고등학교와 서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BC 보도국 기자, SBS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을 거쳐 SBS 인터내셔널 사장과 SBS 미디어넷 사장을 거친 언론인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경우 망명 신청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강경 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의 시선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5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획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합법이라고 반박하며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고질적인 남용이 우리의 이민 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캐러밴 차단, 군대 동원 등과 같은 강경 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의 시선을 끌려는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경찰을 살해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등장하는 선거 광고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2019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갱신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뉴저지주는 의무 조항이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인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이 기간 뉴욕 주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에서는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뉴욕주 공식 내비게이터인 그레이스 킴 KCS 공공보건부 프로그램 매니저는 보험료가 그동안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프리미엄 보험료 기준으로 8%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 문제로 내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최근 인터넷 미디어인 프레시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해 부족과 함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건강보험이 사실상 흑자라는 관련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2017년 재정 수지는 2,490억 원이나 흑자였으며 최근 5년의 재정 수지는 1조 1,000억 원이나 흑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 명으로 이 중 직장 가입자가 45만 명이었습니다. 재외동포들 중에서 한국에 3달 이상 체류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지역보험은 선택사항이라 젊고 건강한 외국인들은 3개월 이상 체류해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6.24%의 보험료를 내지만 대다수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 재정은 2017년의 경우 2,051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 부문에서는 흑자여서 지난해에만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2,490억 원이 흑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희 대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재정 적자 사례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루머와 혐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별 합격률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한인 학생들의 평균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하버드대 민족별 입학 지원 및 합격 자료에서 2011년 가을 학기 입학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에 지원한 한인 학생 수는 총 96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 합격자는 60명으로 합격률 6.2%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한인 합격률은 전체 아시안 합격률인 5.3%보다는 1%포인트 가까이 높지만 백인 지원자 합격률인 7.3%보다는 낮았습니다. 한인 합격자 수는 아시안 민족 중에는 중국계 179명 다음으로 인도계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중국계 합격률은 7%로 아시안 합격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2011년 가을 학기 한인 대기 합격자는 총 126명이었지만 최종 합격된 한인 학생은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아시안 대기 합격자 784명 중 최종 합격자는 0.3%인 2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백인은 대기 합격 통보를 받은 1,686명 중 1.3%인 22명이 합격해 아시안에 비해 합격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원고인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15일 정식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명문대 입학 제도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 바늘을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4일 새벽 2시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되면서 낮 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되지만 아침 1시간을 더 잘 수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시침 변경은 근로자들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 일요일 새벽에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나며 국적기 뉴욕 인천 노선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 인천행 KE082편은 1시간 앞당겨진 낮 12시에 출발하며 KE086편 출발 시간은 오전 0시 50분으로 동일합니다. 뉴욕행 KE081편과 KE085편의 뉴욕 도착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1시간씩 빨라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행 출발 시간은 오후 1시로 동일하지만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 날 오후 5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줍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50분, 뉴욕 출발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서머타임은 내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를 놓고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급기야 한인 주민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계정의 SNS를 통해 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으론 써니박보단 버지니아본 후보가 적격이란 내용과 함께 박 후보가 불법 자금을 동원했다는 기사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박 후보의 경쟁 상대인 버지니아본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일을 잘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한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알아보죠. 버지니아반이 크게 일을 망쳤거나 한국 사람들 먹칠을 시켰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버지니아반은 그런 짓을 안 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뉴카머가 갑자기 와갖고 웨이스원을 시작하고 코리안 많이 문제되겠다고 그러고 완전 디바이스한 말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오피니언을 쉐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써니박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왜 본 시장이 이번에 재선을 통해서 다시 4년의 임기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인 저에 대해서 저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은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열되는 선거 전에 한인 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0여 개의 한인 단체들은 더 이상의 네거티브 선거는 안 된다며 공식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니 한인 후보가 나오면 같이 지원해 주지 정도는 망정 그걸 비방하면 그건 적격하지 못하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 간 정치적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지지 후보를 놓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꼴사나운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데이터 분석 연구소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를 마친 주민은 3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 투표율이 43%로 민주당 투표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 전역 18개 주는 지난 2014년 중간선거 조기 투표율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지난 1914년 중간선거 이후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 보건국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 확산돼 현재 27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캠덴 카운티의 브리스 피디아트릭 센터에서 또 한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4명의 아동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에서 열린 할로윈 퍼레이드에서 새벽 2시쯤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총을 발사해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일 새벽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163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에서 21세 남성과 17세 여성이 총에 맞고 쓰러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신장 6피트에 녹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박물관, 공원, 동물원 등 뉴욕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식음료 판매 장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된 빨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의회는 식당 등 모든 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내 처음으로 야생동물의 서커스 출연을 금지합니다. 주의회는 야생동물을 서커스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노지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이 법안에 지지를 밝힌 바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선 1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의 서커스 출연과 관련된 금지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몇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영상 5도.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